손실의 늪에 빠지다. 다시 양몽이 시작되기까지 그리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다. 살짝 반등하고 있던 코인 가격이 다시 연일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또다시 원금에서 손실을 볼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매일 하던 투자를 멈출 수도 없었다. 가만히 있으면 형기가 늘어나는 죄인처럼 초조했다. 빨리 손실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락세였지만 전일 대비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코인을 매수했다. 하지만 매수 이후 가격은 한 차례 더 폭락했다. 다시 두려워졌다. 마치 예전에 만났던 맹수를 다시 마주친 듯한 두려움과 공포. 애써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감추고 있던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 통증이 느껴졌다.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었다. 나는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어버렸다. 하필 다음 날은 어린이날이었다. 코인의 덫에 걸려 허우적대는 동안 딸아이와 놀아주는 것에 소홀했던 터라 이번에는 좋은 기억을 선물하고 싶었다. 나 역시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어린이날만큼은 부모님 손을 잡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놀이동산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딸아이가 평생 간직할 어린이날의 기억이 더없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코인이야 어찌되었든 그날만큼은 딸을 위해 쓰고 싶었다. 이제 유아에서 어린이가 되어가고 있는 딸아이는 민속촌에 가자고 했다. 민속촌이지만 한쪽에 작은 놀이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이로드롭과 바이킹을 타고 싶다는 것이다. 우리 가족은 민속촌으로 향했다. 바람이 조금 불었지만 하늘은 파랗고 숲은 푸르렀다.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싱그러워 보였다. 민속촌 입구에 길게 늘어선 입장객 행렬.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도 나와 같은 바람을 안고 이곳에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북적이는 인파를 뚫고 놀이동산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로 가득했다. 우리도 딸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자이로드롭을 타기 위해 줄을 섰다.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휴대폰의 코인 거래 앱을 열어보니 어제 사놓은 코인 가격이 더 떨어져 있었다. 그날만큼은 딸아이에게 집중하고 싶었지만 마음이 걱정에 붙들려 그럴 수 없었다. 놀이기구를 몇 개 타고 간식을 사 먹은 다음 추억의 장난감을 사서 아이 손에 들러주고 집으로 향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아날로그 감성이 가득한 장난감이 마음에 들었는지 연신 버튼을 눌러대는 아이를 보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위해 오늘을 포기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손절 이후 포기하지 않고 원금을 되찾겠다던 나의 다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나는 갈등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에도 매수한 코인 가격은 회복되지 않았다. 또다시 선택해야 했다. 예전처럼 가격이 회복되길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손절할 것인가? 불과 얼마 전 연일 계속되는 하락과 폭락에 대한 기억이 쓰나미처럼 덮쳐왔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며칠 전 시작한 원금에서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고민 끝에 하루만 더 버텨보기로 했다. 코인 투자를 할수록 느는 것이라고는 손실이 왔을 때 버티는 힘뿐이었다. 다음 날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으며 언제 또다시 폭락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길한 마음에 조금씩 손절을 하기 시작했다. 허무했다.
몇 날 며칠을 매달려 조금씩 손실을 맺고 왔는데 수익은 손에 잡히지 않는 물과 같았다. 손에 잡았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빠져나갔고 언제나 빈손이었다. 나는 손실의 늪에 빠져버렸다.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다. 팔다리 뭐 하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후에야 늪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퇴근길 고속도로에 올라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코인에 덫에서 손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지르다 보니 눈물이 흘렀다. 눈물 너머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난 며칠 동안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입금하고 있었는데 한동안 무소식이니 또다시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더 이상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원금에서 돈을 빼주고 나중에 수익을 내서 메꾸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고 잠시였지만 아내에게 거짓말을 할지 고민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놀랍게도 내가 일하고 있는 연구소의 소장님은 어쩌다 도박의 저자이며 도박과 중독치료의 대가인 신영철 교수님이다. 교수님이 작년에 중독 치유책을 쓰시고 중독 없이도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라고 사인을 해서 선물해 주셨는데 내가 이러고 있다니.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회한의 눈물이 흘렀다. 교수님의 책 어쩌다 도박에는 중독자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들 역시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가족을 속이게 되고 속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지경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 중독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가족을 속이면서 도박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내가 그러려고 하고 있다니.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다. 다행히 딸아이는 피아노 학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손실 사실을 밝히는 것 외에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내에게 사실대로 손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니 아내가 무슨 말을 할지 덜컥 겁이 났다. 나의 무능을, 무책임을 추궁하지 않을까 걱정됐다. 하지만 아내는 괜찮다며 나를 위로했다. 한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 돈이 없어도 당장 우리 사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 너무 애쓰지 말라고.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러지 못해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나니 감정이 북받쳐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동안 참고 있었던 눈물이 한꺼번에 나오는 듯했다. 아내는 딸과 함께 제주도에 있는 처남집에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오라며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 주었다.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몸에서 힘을 빼야 하는데 나는 오히려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다. 그렇게 손실을 만회해 보겠다는 욕심이 잃어버린 것을 영영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만들었다. 제주도로 향하는 날 휴대폰에서 코인 거래 앱을 삭제했다. 비로소 나는 늪에서 벗어나 세상에 발을 디디듯 자유로웠다. 그런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딸아이는 비행기를 타러 간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자기 가방이라며 손바닥만한 핸드백에 과자와 머리핀,
어린이날에 사준 아날로그 게임기를 챙기는 모습을 보며 삶에서 필요한 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행기에 올라 제주도로 향하는 길, 창 너머로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높은 산을 보고 있자니 손에 잡히지도 않는 수익에 현혹되어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지내온 지난 몇 달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다. 나는 돈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원했던 것이다. 결국 욕심이 손실로 이끌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다. 지식을 쌓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해서 똑똑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지식이 많을 뿐. 지식은 많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많다. 다른 것은 알아도 자신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이다. 내 능력의 한계를 알지 못해 겸손하지 못했고 자만심이 넘쳐 욕심을 냈으니 어쩌면 손실은 필연적이었던 셈이다.